자, 드디어 여러분, 심플리시티 프로젝트 두 번째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의 힘. 다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지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만 피로감을 느낍니다. 혹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도대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길래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힘들어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머릿속을 좀 더 클린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멍 때리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멍 때리기 대회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하여 우리 뇌가 좀 쉴 수 있는 시간들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미로 이 프로젝트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이제 오늘은 이 세 가지 형태로 한번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DMN이라는 걸 하나 소개를 해 드릴 거예요. 아마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 개념이 처음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이게 과연 무엇인지, 도대체 무엇이길래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프로젝트에 소개가 되는지를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멍력을 잘 몰라서 5분 동안 멍을 때릴 거예요. 근데 조금 오늘은 가이드된 멍 때리기 연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멍 때리는 동안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건데요.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차려 보는 시간까지 가져볼 거예요. 그리고 이때의 것들을 바탕으로 다음 주는 제가 영국에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번에 그 여러분들이 좀 더 머리를 좀 잘 쉴 수 있도록 한번 내용들을 준비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순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동안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일, 바로 이것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것들인데요. 혹시 들어보신 분? 아, 들어봤다. 하림쌤 들어보셨군요. 네, 맞아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어떤 책에서는 공회전 네트워크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번역을 하는 경우도 있고, DMN이라고 그냥 요약해서 약어로 쓰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말 그대로 우리 뇌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동안 어떤 식으로 뇌가 활성화되는지를 이렇게 살펴본 것들인데요. 조금 이 개념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사실은 그 마커스 라이클이 먼저 발견한 건 아니에요. 이 사람 전에 1995년에 바라트 비스왈이라는 어떤 대학원생이 처음 이 내용들을 발견을 하게 됐고요. 이 마커스 라이클은 1998년에 fMRI를 연구를 하던 과정 속에서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이후에 이것을 명명하게 되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소위 휴식 상태에서 제일 처음에 가설은 뭐였냐면 우리네가 뭔가 학업이라든지 뭐 연구라든지 뭔가 집중을 하지 않고 있으면 뇌의 특정 부분들이 활성화되지 않을 거라는 가설을 세웠는데 막상 뇌를 fMRI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오히려 활성화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이름을 붙이게 됐는데요. 우리가 뭔가 멍하니 있거나 휴식할 때 이 부분이 특히 활성화되겠죠. 근데 나중에 이제 살펴보면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혈류량이 굉장히 많다는 것들을 발견을 하게 돼요. 그 말은 어떤 의미이기도 하냐면 스트로크가 가장 안 오는 뇌의 부위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부분은 우리가 더 많이 이제 연구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무언가 우리 몸에 특히 뇌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것이 오지 않도록 혈류량이 많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그런 연구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인데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면 여러분들이 평소 멍 때리려고 하고 있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쉽게 멍 때리는 날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불편하고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는데 축축축 처지거나 힘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처음으로
챗GPT 나 한 번도 안 쓰고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책 몇 권을 뒤지고 논문을 뒤지다가 안 되겠다. 챗GPT에게 한번 물어봐야겠다라고 해서 챗GPT가 알려준 내용들입니다. 자, 하나 더 있는데 오늘은 5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최신 연구를 기반해서 설명해줘라고 했더니 이 5가지를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6가지인데 그중에 5가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이제 자기 인식 및 자기 창조적 처리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자기 인식이라고 하면 나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거니까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기 창조적 처리? 이건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들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거나 이제 뭔가를 학습을 하게 될 때 우리 뇌는 자기가 해왔던 개인적 경험과 관련된 것들을 훨씬 더 빠르게 처리합니다. 해본 것들, 아는 것들을 더 빨리 처리하고 이렇게 기억을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을 쉽게 생각하면 자기 창조적 사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어떨 때 활성화되는 경향들이 있냐면요. 옛날 경험을 회상할 때. 내가 옛날에 이런 일들이 있었지. 그러니까 나와 관련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지라는 생각들을 할 때 얘네들이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나와 관련하여 내가 미래에 대한 어떤 상상을 하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할 거야? 무엇을 할 거야?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얘네들이 활성화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곱씹잖아요. 내가 한 행동들 여러 가지를 곱씹잖아요. 이럴 때도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를 한다는 거죠.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사고를 하고 있을 때는 얘네가 덜 힘들겠지만 우리가 기분이라는 게 편향적 특성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 대한 맥락에 따라서 나 스스로나 상황들을 해석하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환경적이거나 상황적인 것들이 좀 불건강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이게 되면 이 첫 번째 부분에서 우리는 굉장히 정서적으로 힘든 상황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을 때 여러분의 뇌는 자기도 모르게 딴딴딴딴딴 그쪽으로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이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기억과 관련된 역할을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기억은 사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얘는 자서전적 기억이라는 부분이랑 관련이 있어요. 자서전이라는 것들은 들어보셨잖아요. 보통 자서전이 어떤 거죠? 우리가 어떤 위인전, 자서전이라고 표현을 하면 한 개인이 삶을 살아왔던 것들에 대한 기록들이잖아요. 즉, 자서전적 기억들은 우리가 과거의 어떤 순간들, 우리와 관련된 순간들을 이렇게 회상하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기억들이란 말이죠. 이 기억과 관련된 작업을 할 때 DMN이 활성화되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거는 알츠하이머 환자들이 과거 기억들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알츠하이머 환자들은 DMN이 활성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기억이랑도 관련이 있는 우리의 어떤 과거 기억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얘네 두 개가 이 정신 건강의 연관성에 나중에 제가 같이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제 어쨌든 그런 부분이 하나 있다는 것들을 하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나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것들도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타인에 관련된 타인의 관점들을 생각하거나 저 사람들의 어떤 상태나 감정을 이해하려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때도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활성화되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환경이 건강하고 긍정적이면 스트레스가 덜하겠지만 반대적 차원에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겠죠. 자, 그것들이 문제가 될 때가 이제 정신건강의 연관성이라는 부분이랑 연결이 되는데 이 DMN이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어떨 때인지를 살펴봤더니 우울증이 있을 때, 불안장애가 있을 때, 조현병 환자일 때도 DMN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최근 연구들은 이 DMN 상태를 가지고 정신과 질환을 살펴보는 마커로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DMN이 정신건강의 연관성들은 어떤 거랑 연관을 할 수 있냐면 요 부분들이에요. 이 아까 자기 인식했을 때 우리가 반추적 사고를 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과거에 어땠던 것들을 갖다가 곱씹는 생각들을 하는데 우울증의 경우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경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곱씹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들과 다 연결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평화로울 때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부정적인 어떤 상태들을 좀 많이 이렇게 부정적인 상태들이 많이 빠져 있게 되면 여러분들은 쉬고 있지만 여러분의 뇌가 쉬고 있지 않은 상태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5분 먹력을 한번 확인해 볼 때요. 여러분들이 긍정적일 수도 있어요. 우리 삶이 꼭 막 힘들고 괴로운 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 부분과 관련하여 한번 상태들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들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물론 DNM은 좀 이렇게 뭔가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항상 좋은 것부터 안 좋은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 습성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DNM은 어떤 효과를 주기도 하냐면 왜 그런 유레카 와 맞아 하고 아하 포인트들이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한참 뭔가 답을 잡다가 머리를 막 이렇게 골머리 썩다가 하고 뭔가 떠오르는 직관적으로 어떤 놀라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해줄 할 때도 이 DNM이 이제 뭔가 작동을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 뭔가 골머리를 뭔가 집중을 하고 있을 때도 있지만 에휴 하고 멍 때리고 있을 때도 우리가 뭔가 아하 하는 어떤 여지가 떠오를 때도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DNN이 활성화될 때는 자, 요럴 때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조금 더 긍정적인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한번 우리가 긍정적인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작업을 해보는 것들을 목표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먹력을 한번 키워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이 DNM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책들은 명상이라든지 자기 관찰들 같은 것들을 많이 권해드려요. 근데 저희는 약간 완전히 오리지널 명상은 아니지만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에 대해서 배치플라워를 쓸 수도 있고요. EFT를 쓸 수도 있고요. 뭐 EMDR까지는 아니지만 그 EMDR의 친구인 브레인 스포팅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앞서서 좀 기본적인 컨셉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굳이 좀 시간을 내서 DM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뭐 그거 모른다고 해서 이걸 못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부터는 한번 우리의 먹력을 한번 테스트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제가 5분 타이머를 잴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냥 멍 때려 보세요라고 하면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곳을 보셔도 돼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지점을 하나, 번호를 하나 선택하세요. 어,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다른 곳을 보셔도 되지만 뭐 1번을 선택하시는 분은 제가 타이머로 5분을 맞춰 놓을 거거든요. 그 5분 동안 그걸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각자 그 번호를 보시면서 그냥 최대한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거기만 보세요. 이것만 집중하세요. 알겠죠? 자, 혹시 내 비디오에 비치는 내 모습이 좀 이상할 것 같으면 비디오 오프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건 여러분 편안하게 하세요. 대단히 여러분이 크게 보이지 않아서 뭐 그냥 크게 되게 이상하게 보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한번 그렇게 5분 동안 한번 이 점들 중에 하나를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져볼 겁니다. 여러분, 방법은 어렵지 않죠? 그죠? 혹시 설명이 필요하신 분 없죠? 감아도 되는 건가요? 네? 눈을 감아도 되는 건가요? 우리 오늘은 한번 눈을 뜨고 한번 바라볼까요? 보통 눈을 감으면 여러분들의 정신세계가 더 휘황찬란하게 날아다니는 경우들이 종종 많아가지고 오늘은 가장 난이도가 작은 난이도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집중해서 보자. 근데 여러분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것을 계속 바라볼 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의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한다면 그것들을 알아차리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보면서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고 어떤 느낌들이 들고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초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5, 4, 3, 2, 1.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5분이 다 되었으니까요. 한번 시선을 한번 거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호흡 한번 더 해보시고요. 쇄골 부분 가볍게 두드리시면서 쇄골뼈 부분 가볍게 두드리면서 호흡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조금 더 쉽게 깊이 호흡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이제는 5분 정도 어떻게 보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 동안 한 지점을 눈을 뜨고 한번 바라보면서 제가 한번 있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봤는데요. 여러분들은 5분 동안 한 지점을 바라보는 동안 무엇을 자각하셨나요? 잠깐 이렇게 머릿속을 스쳐 지나쳐 간 것이라든지 느껴진 것들 혹은 야, 좀 기록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면 적어 보셔도 좋습니다.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 저는 아무래도 혹시 누가 들어오지 않을까? 약간 이제 그런 것과 약간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중간에 좀 신경을 쓰였었는지 약간 초반에는 몸이 긴장되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아니야, 그냥 난 여기 집중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자리를 뒤로 옮길 수도 있고 호흡이 조금 더 깊어지면서 가슴 쪽 부분의 긴장들이 좀 더 풀리는 것을 경험한 게 하나가 있었고요. 또 이제 같은 원이긴 한데 이거는 좀 난시나 근시가 있는 분들이 좀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긴 한데 이제 원 같은 게 똑같이 원으로 안 보이고 옆에 반사광 같은 게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위치가 좀 달라지는 그런 것들도 좀 관찰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에어컨을 틀고 있어서 지금 제 방이 더운 경우가 아닌데 약간 몸에 땀이 조금 나는 것들이 이제 발 부분에서 땀이 난다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체적으로 이제 자각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 5분 동안 알아차려지는 부분들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저처럼 이렇게 몸의 느낌들이든지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집중이 잘 안 됐을 수도 있고 뭐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났나요? 음. 하림 쌤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졸렸어요. 그것도 좋네요. 졸림이 느껴졌군요. 졸려서 몇 번 이렇게 까딱까딱 했어요.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은정님. 네. 저는 그 원의 모양이 약간 이렇게 각지게 이렇게 변했다가 그걸 계속 쳐다보니까 그리고 하얀색 그림자가 이렇게 여기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시각적인 것들이 좀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몸을 좀 이렇게 느껴보다가 심장으로 갔다가 머리에서 약간 그런 텐션 같은 거 이렇게 햄스트링 이렇게 음, 스트레칭 많이 하면 당기는 것처럼 이 머리에 어떤 근육들이 좀 당기고 있다는 느낌? 음. 그래서 좀 이런 멍 때리는 시간에 이나마 좀 쉴 수 있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도 인식을 할 수 있죠? 우리 세희 선생님도 이야기해 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느껴질 수도 있지롱. 제가 평소에도 멍을 많이 때리는데 음, 지금 경험했던 거는 아무 생각 없이 진짜 멍을 좀 때린 것 같아서 되게 좀 신기한 경험이었는데 처음에는 가만히 있을 때 바로 몸의 느낌이 느껴졌어요. 그냥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 이런 거 느껴지고 음, 심장이 좀 빨리 뛰네 이런 거 느껴지다가 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좀 웃기다가 그다음에 내가 생각을 안 하고 있네라고 생각하네라고 또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거를 계속 생각하다가 음, 이제 중반 이후부터는 몸에 힘이 빠지면서 음, 보고 있는 것들이 사라지는 약간 그런 경험을 하면서 눈도 안 깜빡거리고 그냥 멍하게 있으면서 아무 생각도 없어지는 되게 편하더라고요. 어? 그러다가 끝이 났어요. 어, 이 짧은 시간에 굉장히 흥미로운 경험을 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어요. 음. 나중에 우리가 이게 쌓이면 이것들의 의미들을 같이 이야기를 더 해볼 거예요. 알겠죠? 사실 제가 저 닷을 저렇게 놓은 이유가 있어요.
저 동그라미를 저렇게 놓은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드리진 않을 건데 나름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뭔가 그 여러 가지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세희 선생님께서 또 가정에서 좀 특별한 좀 고요한 상태가 된 경험을 해서 또 기쁘네요. 감사합니다. 자, 고은님이 채팅창에 올려주신 거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승현 선생님 이야기도 읽고 다른 분 이야기도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게임에서 동전을 흡수하는 소리가 계속 귓전에서 흡수하는 소리가 계속 귓전에서 울려 퍼졌고 화면 속 동그라미가 번지는 걸 느꼈어요. 저도 잠깐 색감이 바뀌는 걸 좀 느끼긴 했어요. 그리고 뭔가 딴짓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올라왔고요. 조금 지나니까 잠이 오고 머리 학견이 조금 뿌옇게 되는 느낌도 있었어요. 이제 이 느낌들이 자꾸 바뀌죠. 양상들이 자꾸 바뀌어요. 이걸 더 오래 보잖아요. 그러면 더 바뀌어요. 그러니까 고요한 상태에서 쭉 머무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게 막 바뀌었다가 고요해졌다가 아니면 고요해졌다가 갑자기 뭐가 또 떠올랐다가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나름 잘 알아차리네요. 시야가 전체적으로 뿌옇게 안 보이게 되는 것도 나타날 수 있죠. 뭐든 가능합니다. 자, 우리 병희 선생님은 간만에 멍 때리니까 어떠세요? 9월달은 조금 여유가 있나요? 네, 여유가 있습니다. 음, 저는 그 가운데 5를 바라봤거든요. 네네. 좋아하는 숫자기도 해서 5를 바라보다가 5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좋아하는 숫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생각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냥 들숨에 5, 날숨에 5라고 반복하면서 그냥 있다가 그, 그 시야가 약간 이렇게 음, 흐려지는 게 아니라 약간 전 핸드폰으로 보고 있는데 핸드폰 뒤가 보이는 것 같은 그게 약간 뚫리는 것 같은 느낌처럼 이렇게 약간 환상처럼 약간 잠깐 그랬다가 나중에는 되게 졸렸어요. 음. 이거 더 하면 약간 졸렸다가요. 잠이 드는 경우도 있고요. 뭔가가 등장하게 돼요. 우리 다음번에 조금 더 시간을 길게 해서 한번 해봐요. 나눠주셔서 엄청 감사합니다. 자, 눈이 가운데로 몰리다가 눈이 뒤로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시야가 뿌얘졌어요. 어디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실 한번 제가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눈동자는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것들은 우리 뇌와 연결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선을 어딘가에 보고 있다는 것은 그 방향과 이게 바깥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안쪽으로 뇌와 어떤 연결되어 있는 어떤 뇌의 어떤 에리어들이 또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저장된 무언가가 또 여러분들께 또 알아야 될 거나 느껴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해주고 또 발견하게 해주는 부분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그 까닭은 어떤 그러니까 모든 기억들은 에피소드로 기억이 되는 것들이 아니라 쪼개져서 기억을 하기 때문에 특정 영역에서 어떻게 그것들을 이제 저장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기 때문인 게 하나가 있고요. 어떤 기억들은 좀 정서적인 것들이 좀 가벼워서 또 편안하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관련된 그 부분에 뭔가 스트레스나 이런 정서적인 것들이 좀 많이 연결되어 있어서 좀 그 접속을 좀 주저하게 하는, 회피하게 하는 부분 또는 좀 다른 부분이 나타나서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굳이 설명을 하자면, 일반적인 언어로 설명을 하자면, 비유적인 차원을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5분 정도는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 같네요. 우리 다음번에 조금 더 시간을 길게 할 건데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졸음이 와요. 근데 지금은 사실 5분이라서 짧아서 여러분이 아주 잘 몸의 느낌이나 어떤 의미로 잘 자각을 했지만 조금 더 감정적인 것이나 이벤트, 기억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접근을 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다음번에는 조금 더 시간을 늘려볼 거예요. 근데 다음번에 이 작업을 하실 때는 그냥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숫자의 의미, 가급적이면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흘려보내세요. 어떤 식으로? 하늘에 구름이 떠 있잖아요. 그냥 구름이 흘러가게 두는 거예요.
세상 어려운 소리예요. 알고 있어요. 저는 세상 어려운 걸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점을 예를 들면 저는 4번을 봤거든요. 제 시선이 조금 약간 올라가게. 그럼 이 부위를 보시면 돼요.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생각이 올라와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조금 더 이 과정이 여러분들께 그 다음 스텝을 안내해 줄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주일에 3번 이상 멍 때리기 연습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릴 건데요. 제가 여기 5분 동안 멍 때리는 부분만 편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올리고. 그래서 멍력 게시판을 개설을 해놨는데요. 그냥 주차별로 그냥 올려놓으면 그냥 댓글만 다세요. 했음, 오늘 했음 이렇게만 쓰셔도 돼요. 내용을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한 번 정도는 멍을 하는 동안 특히 여러분 이거는 공유하셔도 되고 공유 안 하셔도 되는데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멍 했던 날은 너무 고요했다라는 그 느낌을 남겨놓으셔도 되고요. 어떤 날은 뭔가 되게 빨려 들어가는 느낌 그 이상을 하게 되면 좀 더 다른 느낌이 오거든요. 뭔가 알아차려지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기록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그걸 바탕으로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면 조금 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사실 더 정확하게는 여러분이 멍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장애물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를 좀 가이드를 해드릴 것 같아요. 가이드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람마다 달라서. 그래서 그때에 필요한 어떤 분들은 배치 플라워를 쓰실 거고, 어떤 사람들은 EFT를 쓰실 거고, 어떤 사람들은 제가 또 새롭게 알고 있거나 새롭게 알려드릴 브레인 스포팅을 써보실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를 쓰면서 그것들을 한번 넘겨볼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명상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사실 명상은, 그쵸. 명상을 하면, 그쵸. 우리가 내공이 아주 높지 않은 이상, 명상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알아차리는 감정들을 시작별하기가 힘든 경우들도 많아서 우리는 쉽게 보낼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알아차리는 것을 먹고 해결하거나 두드려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테니까요. 한번 차근차근 그렇게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저희는 오늘도 그렇게 30분이 넘었네요.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다음번에는 조금 더 시간을 길게 해서 여러분들께 이 과정의 묘미를 한번 느껴보도록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자, 혹시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나요? 이제부터는 끊겠습니다. 녹화.